여기 버스를 운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버스를 옳은 경로로 이끌어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데요. 팀플 세계에서 이 사람은 버스 운전사라고 불립니다. 버스 운전사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팀플의 진행을 이끌어갑니다.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스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타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을 팀플 세계에서는 프리라이더라고 부릅니다. 국어사전에도 실린 신조어 프리라이더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아무런 노력이나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. 조별 과제의 핵심은 협력이지만 프리라이더는 이 협력에 기여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하는 일에 얹혀가는 사람인 것이죠. 버스에 비유한 일명 밈이 존재할 정도로 조별 과제는 대학생들에게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.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다니는 225명 중 80%가 조별 과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각종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조별 과제에 대한 냉담한 여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왜 혼자보다 함께를 어려워하는 것일까요? 개인 과제물은 그냥 저 편한 시간에 아예 새벽 4시, 3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팀플은 어떻게든 조원들이랑 한 번쯤은 다 맞는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.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팀플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조별 과제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 학생을 모시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. 근데 처음 이렇게 톡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정도 모두가 인사하고 모두가 하루 만에 카톡을 확인한 것만 해도 저는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하고요. 아마 다음 날쯤에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? 혹시 뭐 준비하셨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. 조원 3... 에? 지금 아무런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개인 일정이 있어서 게다가 새벽까지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면은 뭔가 그냥 이렇게 납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개인톡 했을 것 같아요. 저 여기서 제 성격대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? 발표도 아니고 자료조사를 다 한다고 한 거잖아요? 자료조사랑 보고서까지 다?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한 명이 어떤 포지션을 도맡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뭔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맡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피스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제 원래 성격대로 여기다가 솔직히 말해서
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랑 둘이 하시죠 라고 했을 것 같아요. 항상 세상은 넓고 세상 사람들의 사정은 다양하다는 거를 잘 마음속에 유념해 두고 살면 팀플 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팀플이 잘 굴러간다 이퀄이 팀원들의 능력치가 출중하다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. 사실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정말 이만큼만 갖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. 성공적인 조별 과제를 위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.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조원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다 해야지 라는 생각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책임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 중 하나로 링겔만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. 프랑스 학자 막시밀리앙 링겔만은 말들의 능력에 대해 연구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먼저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끄는 힘이 100이라면 말 2마리가 수레를 끄는 힘은 20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실제로 말 2마리가 발휘하는 힘의 크기는 200보다 작았습니다. 말 한 마리가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. 링겔만은 이후에 사람을 대상으로도 줄다리기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결과는 비슷했습니다. 한 사람이 내는 힘의 크기를 100으로 가정하면 2명일 때는 93, 3명일 때는 85, 8명일 때는 49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처럼 개인의 공헌도가 떨어지는 사회적 태만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좀 비관적인 말일 수 있지만 이런 게 어느 사회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회적 태만이. 그런데 그나마 이거를 저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구조적으로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. 조별 과제를 몇 명으로 했을 때 가장 이런 프리라이더가 없는가. 그런 식으로 그 조원을 예를 들면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아닌 그런 조로 만약에 구성을 해줄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사회적 태만을 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조별 과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저는 꼭 조별 성과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왜 그러면 대학에서 이렇게 조별 과제를 많이 시키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팀워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혼자 하는 일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오히려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과정을 교수진이나 강사진들이 그 교벌 과제가 효과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대학에서 알려드리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된다면 뭐 교육의 질도 좀 올라가고 과제 운영이 좀 잘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식 공동체.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대학의 역할입니다. 조별 과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고착된다면 이는 곧 대학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학생과 교수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에게 요구됩니다. 1 더하기 1이 2에서 멈추지 않고 2를 넘어서는 것. 즉, 시너지 효과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지식 공동체를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.